최근 외국 자본과 관련된 문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변화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의 과제는 국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배려와 지원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정확한 지적을 저희들이 깊이 유념해서 제주 도정에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인의 환영을 통해서 제주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새 지사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치적으로 대선배이시고 또 사회적으로 충망만 개혁적 후배로서 상당한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켜봤다는 내용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왔습니다. 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도지사로 이제 그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도지사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던가요? 업무 파악하고 난 다음에 네, 국회에 있을 때보다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 힘이 훨씬 세다는 걸 전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제주지사로서의 애로점이 있을 텐데 그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예. 그 제주 특별자치도로서 자치 권한도 주어지고 또 많은 기대가 주어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그 재정 지원 이런 면에서 항상 그 거쳐야 되는 그게 아주 구중궁궐 통과하듯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있을 텐데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매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방자치가 벌써 흐른 지가 20년 됐죠. 원희룡 의원이 16대부터 이제 법안을 낸 거 보니까 18대까지 16대에 6개 법안을 내셨고 17대에 5개 법안을 내셨고 18대 4개의 법안을 내셨네요. 근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관심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임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주도의 현안 문제가 한 8가지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현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시거나 3가지만 질문드려 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제주 경제와 관련해서는 공항 확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들입니다. 재정이라든지 제도들. 네,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제주의 미래 비전 방향을 세우기 위한 단기발 방지라는 투자에 대한 정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도지사로서 중장기적의 문제 해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당면과 대해서 8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지사로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도지사는 정치처럼 오시면 안 됩니다. 살림이거든요. 제주도민의 안녕과 그 안전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특별히 딴 시도와 달리 자치 경찰까지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입니다. 현재 그 지방자치가 20년 지방자치조직권이 묶인 상태로서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국 하나를. 두 번째는 재정권이 없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린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112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제주도의 경우 예를 들면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은 마음대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죠. 근데 묶이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뭐 마음대로 고위직을 만들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임금 상한제를 도입해 놓으면은
도의회가 도를 이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정권이 이제 묶여 있죠. 본의원이 19대 들어와서 후배 의원이긴 하지만 법안을 약 한 72건인가 냈습니다. 이 중에 시행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 자치적권도 내는 거 보셨죠? 답변하시라고 미리 갖다 드렸는데 예, 잘 바로 국회의원 되자마자 냈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이게 국회의원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권이 우리가 지방재정부담시위회를 안행부 차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켰습니다. 바로 원희룡 지사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선책을 국회에서 해줘야 돼요. 애로사항이다. 그런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3사는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사로서의 업무는 국회의원과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업무 파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담배세를 올려서 소비세가 적용되게 되어 있죠. 제주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찬성합니다. 담배 소비세를 찬성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지방 재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그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저희는 뭐 아쉬운 대로 예. 조금씩이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까요? 제주도도 확대되니까 약간 더. 그래요. 예, 아주 도지사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살펴봅시다. 지방 담배 소비세가 이제 자치구세죠. 제주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소비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2조 702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주도에 16억 원이 증가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볼까요? 지방교육세 19억 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결과적으로 3억 원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잘 하시라는 얘기고 제주도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떤 견해입니까? 이제 지적 명시하겠습니다. 잘못 답변하신 거 맞아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잘못 답변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점에 대해서 아니 제주도가 세입이 더 늘어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 보나마나 수치가 딱딱 들어맞는 얘기고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반론을 한다기보다는 지적 명심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대로 파악하고 하시라는 뜻이고요. 네. 추가 질의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도의 자치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책임없는 말을 가끔은 하잖아요. 정치인이.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도를 끌고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지금 소방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지금 세금도 밀린 것이 많았는데 징수의 관리에 대한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밀렸는데 징수 대책이 없어요. 얼마나 밀렸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체 인원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많이 미흡합니다만 노력은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말이죠. 지금 328억 원으로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데 대한 새 도지사가 선출됐으니까 새로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징수한 대책을 써야 되는데 그 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하는 주제. 예,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더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장려 쓰는 거 맞죠? 인정하죠? 대책 안 세워져. 않으실 겁니까? 예,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정 안 하시면 추가 질의가 복잡해져요. 나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발끈을 하고 들어가시라.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질문이 좀 부담되시나요?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 지식있게 한번 해봅시다.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담배 서비스 올라가는데 지역 자원 시설으로 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제주도민이 판단할 겁니다.
지방채적은 여야 개념이 아닙니다. 정쟁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건은 원희룡 지사께서 찬성의 답변을 나한테 줬고요. 이 국회의원 안대로 찬성한다는 그 답변을 아까 오전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입법예고라는 것은 입법예고를 통과했을 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바로 제주도 지사가 이해당사자 17명 중 한 명입니다. 여기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입대 자원지적 시설로 해서 지역에 돌려달라. 그래야 지방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아예. 그래서 국회로 넘어와서 법안이 대기 중인데 국회에서 좀 해달라. 이철우 의원 답변에 그렇게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되면 제주도민이 판단력이 어떤 게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3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세금, 지방세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원지사님 관련 없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부족되는 것인데 제주 지방재정이 갑자기 조금 높게 되는 것은 바로 취득세 등이 이게 지속되는 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 상태가 너무 녹록지 않다. 나쁜 상태다. 이렇게 권의원은 진단을 했으니까 맞는 지적이십니다. 맞는 지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세가 쭉 보니까 2009년도에 236억, 10년도 286억, 11년 283억, 12년 289억에서 13년도에 328억으로 이제 더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는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시는 제주도민들께서 정말 화나는 일이죠. 왜 이렇게 몇백억씩 밀리는 세금을 받아들여서 더 많은 재정을 제주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각종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밀린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죠. 제주도에서 표선 가는 일부 만들어주십시오. 표선 가는 도로 역시 몇 년째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세금이 밀려있기 때문에 투입을 못한다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자산분들이 불만이 얼마든지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을 또 제가 새로운 지사가 압도적으로 제주도민이 선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또 양대 그 부지사,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이제 외부에서 오셨는데 특히 행정부지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일도 한 2년 정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능력을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선장이 정확한 조타서를 줄 때만이 제주 도정이 잘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갈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답변 좀 멋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 동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 지적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네. 예.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그것이 있으면 위정의 표를 받기로 인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 죄송합니다. 준비하면서 경찰교육원에서 교육받은 1029명의 경찰관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승진 심사가 공정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아니라는 의견이 43.5%였습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승진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직속상관의 추천 권한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4%,
다음으로 지연, 학연, 이른바 백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29.2%, 특정 기능 또는 특정 구소유주로 치우치는 문제가 24.3%, 태행적 지창군, 뇌물 문화의 존재에 3.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조금 크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인사 공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답변이 뒤집어질 텐데. 그 답변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건 어떻게 피해 나갈 겁니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경찰의 제주청 종합감사에서 승진심사 시 심사 승진 임용 예정자의 5배수 진입자 5명 중 2명의 포상 점수를 하향 평가했습니다. 합의 10% 평가받아서 양 또는 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후로 평가에 승진시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보니 승진 업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이 견책을 받은 수준에서 늦췄고 부당하게 승진한 사람은 승진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답변을 하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신 있다고 그러더니 그건 목소리가 작게 그런 것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본 사례처럼 부당한 승진의 경우 경찰관들이 사기 저하는 물론 관서장의 지휘명령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 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은 조직의 안전과 충성과 본인의 목숨을 바쳐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건데 이런 식으로 승진을 지락펴락해가지고 공정원이 보다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제주도민이 경찰을 믿고 민생 제한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앞으로 정부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공정수사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경찰청의 제주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특히 공정수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 적발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기소중지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누락하여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공정수사를 어렵게 했고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면서 피의자가 별건 지명통보 수배자임을 킥수조회로 확인했음에도 검거하지 않은 일도 적발됐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자가 기소중지자임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빨리 단속하라고 신경질을 낸다는 이유 등으로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명통보 의견으로 송치한 수배자의 수재를 통보받고도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검거를 위한 조치 미행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유병헌 검거 미수색 작전 때 경찰과 검찰이 공조를 하지 못해 결국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수사 범죄의 공조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를 수탕하는데 그 ABC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색견 난동원에서도 200만에 맞춘 경찰 인력이 30만 정도에서 그쳤을 수 있었던 것을 민생처의 구멍이 뻥 뚫리면 정도로 경찰이 미약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유병헌을 검거하기 위한 크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검거하기 위한 일제 수색의 경우는 일정 부분 우리 민생 제한에 예방 효과는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수색기를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답변해 보라고 했어요. 몇 가지 연구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국민이 경찰을 믿고 제주도민이 어떻게 제주경찰청을 믿고 생활할 수 있죠?
범인을 앞에 두고도 검거하지 않고 수배자가 좀 제대로 공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다 기능관에서 협조라든지 접촉하지 앞에 놓고 보냈어요. 네. 범인인데 빨리 단속해달라. 신경이 나니까 보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답변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경찰에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있을 당시에 본의원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내사 수사라는 것은 통역전문이 필요하다. 이제 그 외국인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조금 늘긴 했는데 증가율에 비해서 더 적어졌어요. 우리가 충원이 안 되는 겁니까? 30명 정원에 10명 난지 겁니다. 외사 수사대가 어떻게 보완해서 철저한 통역을 통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구멍 뚫린 거 아닙니까? 통역 부분은 그 외사 특제자들 지난해 전년에 설명을 했고요. 내년에 또 한 4명이 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 통역 문제는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 내지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국인 출신들 그들이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 쉬지 말고요. 몸과 성을 바쳐서 민생 치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놓고 답드렸습니다. 정책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개선해야 될 점, 그동안의 문제점, 전부 다 지적해서 그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지휘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경찰청 산하 3개 경찰서가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이 2011년 244명, 12년 271명, 13년 3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수사를 잘못했고 또 따라서 송치받은 검찰이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거거든요. 물론 현재 검찰 독립 기소권을 가진 상황에서 이것이 전체 다 경찰 수사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초동 수사의 문제점이 대법원 판례까지 나올 때까지의 아주 전체적인 그 정황 증거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법 치주기에서는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취지를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요. 초동 수사를 잘해야 억울한 피의자도 나오지 않고 또 정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무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입니다. 100% 공감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로만 공감하면 뭐래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데 혐의 없음이란 경찰이 적시한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즉 이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년 28,000명, 제주에서는 매년 280명가량의 국민들이 오랜 시간 수사를 받느라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래서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기초 수사에 대한 능력 배달을 위해서 수사 교육도 절실하다. 라는 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제주청에서. 앞으로 그 우수한 인력들을 수사 부서에 배치를 하고
교육 훈련도 실제히 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도 개선을 한 그런 업무 역량이 전혀 보이질 않고요. 앞으로 개선책에서도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 재직청장으로서 1년 전 근무하면 나는 가면 된다. 그런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답변해 보실래요? 증거를 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 마냥. 이 제주도는 말이죠. 인구는 60만이 좀 넘지만 이 제주를 찾는 사람까지 보면 연 1200만 정도의 분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매우 민생 치안이 중요하고 더욱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우리들이 경찰관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렇기 때문에 외국어, 특히 중국어를 하는 분들을 대거 중원을 통해서 한국의 민생 경찰의 자화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청장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외사 특채 같은 경우를 좀 늘리고 또 외국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선 지파라든지 배치를 해서 그 외국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1분요. 이 특채도 중요하지만요. 기채용된 언어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제도가 더 시급합니다. 계속 특채. 국민은 듣기 싫어요. 본회의도 그런 얘기하기 싫어요. 기존 있는 인력을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예산 세워줄 테니까요. 거기에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기존 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생각을 왜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네? 요즘 경찰대학 나오는 분들 얼마나 독도는 많아요? 일반 공채도 수백 대 1로 들어옵니다. 조그만 교육시키면 얼마든지 활용의 성과가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경찰관들 상당수 많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외국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전체를 세워서 의복위원 딴 데로 가시기 전에 계획을 전체를 세워서 다음 청장이 와서 그 계획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요청드립니다.